전국의 낚시터 괴담들 모아보기. 첫 번째 이야기. 2년 전 강 낚시를 조금 더 중앙에서 해보자며 겁도 없이 두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에 있는 두군 보통 폭이 80에서 100cm가량 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앞으로는 수심이 4에서 5m. 뒤로는 경사가 가파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메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였어요. 채집망을 넣어두고 3일만 놔둬도 35cm가 넘는 메기가 두세 마리가 잡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좋은 포인트에 진입을 해보고자 둑에 앉아서 낚시를 즐기다 그만 깜빡 졸았습니다. 잠시 졸다가 눈을 뜨고 찌를 봤을 때 6대의 낚시대 중 3번과 4번 사이에 뭔가 시커먼 것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뭔가 있나 싶어서 계속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었고, 또 졸고 눈을 뜨면 이번엔 2번과 3번 사이에 뭔가 있고, 또 살펴보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졸다가 눈을 다시 뜨면 1번과 2번 사이에 꼭 저승사자의 형태처럼 생긴 게 물 위에 있었습니다. 워낙 그런 쪽으로는 안 믿는 편이라 근처의 가로등이 제가 눈을 감고 있어도 제 눈에 피로를 주어 밝은 부분이 더 밝게 보여서 주위가 어두워져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깜빡 졸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안 보여서 역시 착각이었구나 싶었죠. 근처에 살림망이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나 확인하려고 왼쪽으로 돌아보려는데 그곳엔 무엇인가 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얼굴은 보이지 않고 단지 저승사자처럼 검은 도포에 삿갓을 쓴 형태만 보였는데, 낚시를 접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숨은 턱턱 막혀오고 몸은 떨리고, 그렇게 1시간 같은 1분이 지난 다음에야 몸이 움직여졌습니다. 이후 낚시되고 뭐고 다 놔두고 집으로 미친 듯이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직장 동료와 함께 가서 낚시대와 살림망을 접으며 어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근처로는 잘 지나가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충남 쪽에서 7월쯤에 밤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몸이 주체 못할 정도로 춥고 떨려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때 텐트 밖으로 휙 하고 날아가던 한 여자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목이 한없이 돌아가 있는 뒷모습인데도 얼굴이 돌아서 저와 눈을 계속 마주친 상태였습니다. 무서운데 몸이 굳어서 도망도 못 가겠고, 휴대폰 플래시부터 켜고 겨우겨우 차로 가서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고 날까봐 운전도 못하고 밤새 뜬 눈으로 있다가 해 뜨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벌써 몇 년 전 일입니다.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 그쪽 자리 근처에는 낚시를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거의 절벽에 가까운 자리라 오르내리기 힘이 들고 길도 미끄럽고 험합니다. 제가 혼자 낚시를 즐기는 편이라 그날도 혼자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밤 11시 넘어 12시가 다 되어 갈 때쯤입니다. 그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내 뒤에서 날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 순간 뒷목이 싸늘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과 온몸의 털이 찌뿌하게 일어나며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뭐랄까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에 많이 사용하셨던 본냄새 같은 화장품 냄새가 찬 기운과 함께 코를 스쳐갔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냄새가 사라지고 찬 기운이 사라졌을 때 바로 낚시대를 접고 가방 챙겨 짐을 모두 챙겨서 도망치려는데 누군가 제 가방을 턱하고 잡았습니다. 순간 살아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그 미끄럽고 험한 절벽을 가방도 다 뿌리치고 올라왔습니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겨우 챙겨온 짐을 던져넣고 덜덜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 건너편에서 친구도 낚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기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낚시하는데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친구도 그 자리에서 빠르게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에 충청남도 청양군 소재에서 아주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나타 차량과 학원버스 충돌로 몇 명의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끔찍한 사고였는데 전국 방송까지 나왔었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곳에 안부동지라는 아담한 소류지가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곳에서 혼자 낚시를 즐기고 있었죠. 새벽 1시쯤 어린 아이들이 떠들고 놀면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애들이 잠도 안 자고 놀고 있네 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낚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문득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와 지금 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점점 애들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며 커졌는데 너무 무서워서 옆에 있던 소주 2병을 벌컥벌컥 마시고 텐트 문을 잠그고 무릎 담요까지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죠. 밤새 제 주변 여기저기서 애들 소리가 들려왔는데 아침이 다가올 쯤 사라졌습니다. 5번째 이야기. 작년 추석쯤 안부동지에서 1박 2일 밤낚시 중 SO일 근처에서 애들 노는 소리가 나길래 주유소에 추석이다 보니 애들이 놀러왔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아침이 오고 새벽같이 주유소 직원이 문을 열길래 그냥 이상하다 하고 생각만 했었는데 위의 이야기를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네요. 6번째 이야기. 처가집이 청송입니다. 청송 안덕면 근처에 작은 소류지가 있는데 새벽에 낚시를 가서 월적을 3번이나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낚시 다니던 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었습니다. 그 소류지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제 방권뿐입니다. 그래서 제 방 초입 후 제가 앉고 10m가량 떨어진 곳에 지인이 앉았고 그 옆 5m가량엔 다른 지인이 앉아서 밤새 낚시를 하고 있었죠.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가고 있던 새벽 3시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띠 하나가 입질이 오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낚싯대를 잡고 챔질을 하기 위해 드는 순간 발 아래에서 귀신이 제 발을 갑자기 잡았죠. 저는 낚싯대를 잡은 상태로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때 겨우 정신 차리고 옆에 있는 풀을 붙잡아서 매달렸고 물속에서는 저의 다리를 끌어당겼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볼일을 보고 왔던 지인이 무슨 일이냐며 달려와서 저를 끌어내려 했고 그때 비로소 끌어당기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풀을 붙잡고 겨우 올라온 무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누구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그날 정말 발 아래 있던 2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 소류지에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